퇴직을 앞둔 4050 꼰대 안 되는 법,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중년의 위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그리고 꼰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이 꼰대가 안 되기 위한 공감, 경청, 유연성, 이것이 은퇴 후 삶의 줄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4050 중년은 꼰대인가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중년을 위기라고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략 4050인데 아무래도 가족을 양육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고요. 현직에 있다 보면 위아래로 치이면서 설 자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년에 대한 존중 문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중년은 위기다라는 이런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라는 반대 의견을 보니까 사회의 주축은 여전히 우리 중년이고 또 개념이라든지 뭐 아직 중년은 기회라도 있었고 이전에 누릴 것을 많이 누렸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한 것은 중년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식의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년은 위기일까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꼰대라는 것, 그리고 내 옆에 꼰대 이것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꼰대가 되고 위기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아집과 고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664명 중에 복수응답으로 한 20% 정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린 친구들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본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 그 친구들의 경험을 막을 때가 종종 있다. 즉 듣는 것 뭐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을 때가 종종 있고요. 또 자신이 이미 성공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융통성이 생기고 달라진 어떤 업무 환경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큰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뭐 간섭을 하거나 특히 이제 라떼, 나 때는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 간혹 반말이나 무시를 하는 것,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잔소리 훈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 즉 꼰대와 같은 반대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즉 들어주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까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미, 그리고 세세하게 업무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인성, 이런 것들을 꼰대의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그 경험으로 그만 준비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에 맞는 사고의 틀을 갖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고 반면 60대라고 할지라도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고의 틀을 갖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 신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러한 신세대 시니어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7학년, 8학년인 경우도 이런데요. 이분들에게는 꼰대랑은 거리가 멀고요. 언제나 오늘이 새로운 젊음입니다. 그 예를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아까 꼰대가 되는 이유가 하나는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담감에 있으면서 중간에 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 젊은 세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요.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만난 그 꼰대가 아닌 말랑말랑한 선배님들은 매일매일 공부할 게 산더미처럼 많다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실시간 해야 되고 또 쇼츠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당신이 알고 봤던 그 책들도 다시 한번 정독을 해서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후 환경에 대한 그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조차도 공부할 게 산더미 같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아나는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설레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왕년에 라떼 굉장한 일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과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이제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돈과 직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기의 소명이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노년의 아름다움에서 얘기했다면 내년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을 배우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올해는 어떠한 더 많은 사회 봉사 단체를 지원을 했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또 한 분은요, 나이가 이제 새로운 환경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한다거나 또 이제 어디 현역을 은퇴하셔서 이제 7학년이 되셨는데 웰다잉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인프라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뭐 지겹지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어, 눈 뜨고 출근을 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막힌 거라고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이 산더미처럼 몰려와도 지겹지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평생 현역의 마인드가 있는 것을 이러한 꼰대가 아닌 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세대는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왔던 그 시기와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기는 전적으로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것 비슷한 건 있었겠지만 코로나를 겪지 않은 함께 겪은 그런 세대고요. 또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적도 별로 그 많이 찾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강하진 않았고요. 특히 부의 소득, 그 자산의 근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전에 우리 시니어들이 노력해서 그 지금 지경으로 만든 지경까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외국인 경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쟁 이후에 참혹한 그 현장을 보셨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랑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른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 취업은 쉽게 됐고요. 뭐 그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도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의 자녀들 세대에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근본은 같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우주를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또 NFT라고 해서 그 어떠한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로 하나의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고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배달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왕년의 생각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이라는 게 끝나고 나서 당연히 매일같이 회식을 하고 2차, 3차를 했던 이런 문화를 하던 것과 지금의 젊은이들의 그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와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꼰대가 아닌 말랑말랑한 시니어들의 모습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4050 중년의 위기는 이제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그 탄탄한 위치에서 집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요. 이런 변화, 일자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또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고인물이 됐을 때는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고의 틀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60대도 신세대라고 하는 그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제 주위에는 60대뿐만 아니라 70대, 80대도 이러한 변화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세대 갈등, 특히 듣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짐으로써 매일매일이 설레고 2022년도 더욱더 설레는 당신만의 소명, 당신만의 평생 현역의 일을 가지고 그 즐겁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뭐 70대, 80대에 비해서 인생의 이제 절반 조금 넘으신 4050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자세가
비슷할 것이고요. 물론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부담은 있겠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